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에 연루되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가 형사처벌의 심각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조사는 녹음 녹화 동의 후 진행하세요. 경찰은 조사 시작 전 진술 내용의 녹음 녹화에 대한 동의를 요구합니다. 2단계에서 절대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녹취 자료는 향후의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받는 상황에선 유일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만일 수사관이 부당한 유도신문을 하거나 진술을 왜곡하려 할 경우 해당 기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동의서에 부분 녹화 등의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 과정 촬영을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알겠다는 발언은 절대 금물입니다. 수사관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느냐, 사기일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반복할 것입니다. 이때 흔히 하는 실수가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라고 털어놓는 행위입니다. 이 발언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당시에는 정말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었습니다. 그 순간엔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처럼 과거 시점의 심정만을 강조해야 합니다. 설령 현재는 사기임을 확신하더라도 조사실에선 절대 언급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조서 검토는 생명처럼 신중하게 하세요. 모든 진술이 끝나면 수사관이 작성한 진술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2단계에선 반드시 10분 이상 시간을 들여 한 글자 한 글자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많은 피의자가 정신이 혼미해 대충 훑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삽입된 조서의 서명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특히 다음 포인트를 집중 점검하세요. 진술 의도가 왜곡된 문장이 있습니다. 의심은 했지만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로 수정 요청을 하세요. 추가된 각주도 있습니다. 본인이 말하지 않은 내용이 괄호 처리되어 있다면 즉시 삭제 요구를 하세요. 모호한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뭐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문구는 뭐뭐한 것으로 안다로 변경하세요. 서명 날인 과정에선 수사관의 재촉이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어 다시 읽어야 한다고 단호히 말하고 시간을 확보하세요. 네 번째로 묵비권은 전략적으로 사용하세요. 조사 초반부터 모든 질문에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몇 차례 현금을 수거했는지, 조직 내 역할은 무엇인지 등 유죄를 추궁하는 질문에 직면했을 때는 지금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단 무작정 묵비권만 행사하면 오히려 수사관의 강압적 태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답변을 유보한다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 본인의 기본 신상 정보나 사건과 무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해야 협조적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사관의 심리적 압박에 넘어가지 마세요. 경찰은 다른 공범이 이미 너를 지목했다, 빨리 자백하면 감형받는다는 등의 말로 심리적 약점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 수사 기법이지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땐 저는 결백하며 그런 사실을 모릅니다라고 일관되게 반복하세요. 만일 변호인 없이는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요구하면 수사관은 지금 단계에선 변호인 동석권이 없다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재조사 시 변호인을 동반하겠다고 공문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사후 행동이 재판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사가 종료된 후라도 다음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술 내용을 백업하세요. 간이난 조서 사본을 반드시 요청해 보관합니다. 추가 진술을 거부하세요. 기억나는 게 생겼다는 연락이 와도 직접 방문하지 말고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문, 대화 기록 등 무고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세요. 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힘들다면 국선 변호인 제도를 활용하세요. 단 국선 변호인은 첫 재판 출석 이후에만 배정되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선 사비로라도 1회 이상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나 지역 법원의 무료 법률 상담을 적극 이용하십시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범죄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없다면 피의자가 모든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사건의 90% 이상이 조직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단순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령 진심으로 모르고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논리적 입증 없이는 결백을 주장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조사실에선 지금까지의 원칙을 관철하고 조사가 끝난 직후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작은 선택이 향후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